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9장 생산비용에서요 4절에 해당하는 장기에서의 생산비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중국 교수님 책 거기 보시면은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71. 자, 우선 거기 보시면 단기와 장기의 그 차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생산함수에서 단기다라고 하면은 장기와 어떤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까? 단기는 뭔가 기간이 짧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맞습니다. K는 늘렸다 줄였다 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노동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L과 K가 있을 때 이렇게 K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장기는 L과 K를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비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단기인 경우는 K가 고정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총 비용 곡선을 나타낼 때요 단기의 비용 곡선은 우선 노동에 투입되는 비용에다가 자본에 투입되는 비용을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여기 K가 고정돼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K가 고정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노동의 가격인 임금과 자본시장의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가 고정되고 얘도 고정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이쪽에 이거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R도 고정된 상수인데 K도 고정된 상수입니다. 둘 다 고정된 상수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게 고정 비용이다 해서요. 이게 총 고정 비용 TF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가변 비용인데 얘가 이제 가변 비용이죠. 그래서 TVC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 볼게요. 장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에는요. 노동과 자본을 둘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의 총 비용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WL, RK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W랑 R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K마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체의 비용은 다 가변 비용이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얘가 가변 비용이 전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 비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우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산량에 대해서 주문이요 하게 되면 생산을 증가시킬 때 이렇게 노동만 변화시키고 자본은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이렇게 고정 비용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고정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고정된 어떤 투입 요소 때문에 요소로 인한 총 고정 비용이 존재하면 생산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존재 시 자, 이때는 바로 우리는 단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고정 비용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다 가변 비용이면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단기에는 주어진 공장의 시설 규모 하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는 얘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시설 규모 하에서 거기서 단지 산출량만을 변화시켰을 뿐인데 장기에는 시설 규모까지 늘렸다 줄였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1번 장기 평균 비용 한번 볼게요. 장기 평균 비용. 자, 우선 장기 평균 비용은요. 우선 단기랑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균 비용인데 그럼 총 비용을 Q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줄 볼게요. 논의를 단순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려되는 기간이 기업에서 장기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시설 규모가 있다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규모가 K1보다 K2가 크고 K3가 이렇게 규모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 장기 비용을 조금 더 이쪽에다가 한번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쭉 그림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K 시설 용량이 좀 작을 때는 여기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건데 K가 시설 용량이 작을 때는요. 고정비용이잖아. 단계는 여기 나와 있는 단계에 얘가 존재합니다. 얘가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K 시설이 좀 K1으로 작을 때는 R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은 고정돼 있는데 K1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K2가 더 크게 되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다 K를 곱한 거라니까 R에다가 K1일 때는 당연히 R에다가 K2가 더 크고 R에 대해서 K3가 더 이렇게 크게 되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용이죠. 다시 한번 또 쓸까요? 그럼 얘는 TFC1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TFC2라고 할 수 있고 얘는 TFC3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라는 시설 용량이 고정돼 있을 때 얘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K2일 때는 여기가 되고 K3일 때는 좀 지웁시다. 여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비용이 존재했을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 발생하는 총 비용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얘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K2일 때는 시설 용량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커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상정을 하고요. 여기요 K3일 때는 자 시설 용량이 커요. 그래서 가장 커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STC가 되는데 이때 K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STC인데 얘는 K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는 STC인데 얘는 K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밑에서 우리가 평균 비용이니까 평균 비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 비용은 자 전체적인 총 비용을요 우리가 Q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한번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야, 평균. 그러면 우리 여기 좀 작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좀 되실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다 합시다. 생산량이 Q0라고 할게요. Q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생산량이 여기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더 크게도 할 수 있어. 생산량이 뭐 여기일 때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평균은요. 여기 앞에 보시면 평균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기울기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기울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점을 3개 찾을게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검정 색깔은 K2, 3일 때인 거 알 수 있고요. 보라 색깔은 K2, 얘는 K1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먼저 요거 K1일 때 평균 비용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살짝 그림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내는 거 평균인 거 아시죠? 요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이렇게 작아지다가 U자 형태죠. 어디서 제일 작아져요? 여기서 제일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요거 좀 제가 여기서 작아지는 걸로 나타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주황, 여기 퍼플 색깔이라 해야 되나? 여기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평균인데 평균이면 여기서부터 이거 하니까 이거잖아. 지금 이거보다 기울기 더 큰 거 아세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아세요? 위에 있는 거 아시겠고. 그 다음 점차 작아집니다. 다시 얘도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어디서 가장 작아집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다 여기서 제일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점 여기가 제일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네, 공간이 좀 부족한데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면 여기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제일 작아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C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이제 생산 시설 규모를 크게 K3인 경우 할게요. 검정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자, 검정 색깔이면 여기서 되면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얘는 이건데 얘는 이거잖아요. 얘는 이거잖아. 훨씬 더 커요. 더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색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다가 오, 화려하네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쭉 하다 여기서 이제 가장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맞추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영 컨디션이 그런가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제 장기일 때 평균 비용이 가장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가장 높다니까, 여기가 제일 높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림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략적인 형태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SAC가 되는데 얘는 K3일 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K1일 때, K2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에 가보시면 3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걸로 그린 거예요. 평균이 단기의 총비용 곡선을 우리가 평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U자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걸 3개만 그려서 그런 거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무수히 많은 생산 규모 설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부드러운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걸 이제 감싸 안는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부드럽게 감싸 안아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퍼플 색깔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블랙 색깔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기 총 비용 곡선이다. 우리가 장기에는 시설 용량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걸로 우리가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나타낸 거 파악할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밑에 우리가 이왕 생산하게 되면 가장 최저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산을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매끄럽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7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부드러운 모양을 가진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각 시설 규모에서 그려진 수없이 많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의 포락선이라는 말 잘 보세요. 인벨롭이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27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사실은 여기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살짝 몇 개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려질 수 있는 건요. 여기가 이제 Q가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요. 원점에서부터 이런 식의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어차피 비교해서 좀 보기 위한 거니까 여기 한번 또 볼게요. 책에는 뭐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것 같아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얘가 이제 이거는 3차원의 형태로 제가 다 표현하려고 한 것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하나 더 봅시다. 또 하나 다시 쪽으로 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빠르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도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 나타난 이거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장기 총 비용 곡선을 나타내요. 장기 총 비용 곡선을 나타내요. LTC 됩니다. 얘도 LT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평균 비용 곡선을 나타내기 전에 여기다가 색깔을 좀 바꿔서요. 단기 총 비용 곡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정 비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밑에 감싸 안는 포락선의 형태가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나타난 것도 보시면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평균 비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비용을 보면 이거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직접 그려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림을 한번 직접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평균 비용을 여기다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평균 비용, 이게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평균 비용이 가장 극소화가 돼요. 그래서 점점점점 하게 되면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평균 비용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이게 점점점점 이게 평균 비용이 일정하네. 그래서 장기 총 비용 곡선이 우상이 하는 직선이 되면은요, 평균 비용 곡선은 그냥 일정하게 수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Q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Q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Q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Q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평균 비용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평균 비용은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점차 평균 비용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 보이세요? 작아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비용이 계속 작아지는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얘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토탈로 한번 표현을, 여기 단기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단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퍼플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STC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원점에서 여기서 기울기가 평균이니까 모양이 요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왼쪽에서 만나요. 왼쪽에서 만나요. 우리 책에 위에 272페이지, 273페이지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여기서 근데 원점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가장 작으니까 최저점이 여기서 만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는 또 이렇게 만나고요. 얘도 또 이렇게 만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지금 평균 비용, 총 비용 곡선을 평균 비용 곡선 나타내는 건데 얘도 U자 형태인데 얘는 저기에 왼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잘 그려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273페이지 보시면 위에 그림은 무수히 많은 시설 규모 하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을 감싸는다 해서 포락선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정리예요. 따라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여기다 그립니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만약에 이게 생산량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쭉 그리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최저점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기 평균 비용 곡선. 그리고 나머지는요, 거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최저점이 여기서 만나요. 여기 왼쪽에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최저점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가면 여기가 최저점인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만나니까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는 더 작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뭐죠? A점 그리고 여기가 B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평균 비용 곡선입니다.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보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U자일 때 왼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네,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왼쪽에서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에 감소하는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왼쪽에 있는 좌측 부분이에요. 좌측에서는 최저점의 왼쪽이에요. 좌측에서는 단기 SAC의 최저점보다 최저점인 B가 아닌, 최저점인 B가 아닌 A에서 SAC과 LAC가 접한다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접하고, 이해 가시죠? 여기는 설명 안 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은 D와 E가 됩니다. 이것도 살짝 체크만 할까요? 여기 D, 여기 E 이렇게 돼요. D,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오른쪽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의 오른쪽에서 접한다. 이건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아셨죠? 네, 우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273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그래서 C점에서만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최저점이 접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U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만약에 장기 여기 보시면 장기 총 비용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인 형태가 돼버리면요. 그러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이잖아요. 수평.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평인 경우에는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평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단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전부 다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 있잖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요. 여기에 해당하겠네.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뭡니까? 라고 하면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우하향하는 영역입니다. 이건 뭐냐면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우하향하는 감소하는 요 영역에 있는 것을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최저점의 오른쪽 부분에서는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증가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영역, 이렇게 되는 영역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영역은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영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규모의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불경제 영어로는 economies of scale을 하고요. 이건 앞에다 this를 붙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불경제 네, 이렇게 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일부러 제가 이제 U자 형태로 그려서 그런데 이게 평평한 구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규모에 대한 경제도 아니고 불경제도 아닌 상황. 뭐 규모에 대한 수익 보수가 뭐 불변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4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여기 최저점에 해당하는 요 구간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해당하는 걸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네, 거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죠. 요때 요 단기의 그 최적 시설 규모 있잖아. 그 시설 규모가 가장 최소의 장기 평균 비용의 최소점에 지난다 해서 이걸 최적 시설 규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적 시설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옵티멈 스케일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최적 생산 수준의 가장 밑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판사와 비용 곡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게 도대체 현실에서 쓰지도 않고 니네 도대체 뭐 쓸데없는 짓만 하냐. 아닙니다. 거기 재판할 때도요. 보통 이제 기업이 거기 6번째 줄 보이십니까? 잉글리스사가 거기 보시면 경쟁업체 콘티넨탈사에 대해서 부당 연매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탈적 가격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불법적인 가격 행위를 했을 때 야, 너네 말이야 니네들의 평균 비용보다 훨씬 더 낮은 저가로 부당 연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렇게 거기 나와 있죠. 부당 연매 행위란 어떤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일시적으로 아주 싼 값에 판매해가지고 경쟁사를 제거하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 걸 판단할 때도 판사님들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작적 마인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경작을 전공한 뭐 판사다라고 하면은 판사님이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때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그 비용 함수와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쫙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 비용 곡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275페이지에 거기 가보시면 장기 한계 비용 곡선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림을 우선 좀 기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275페이지에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장기 평균 비용 곡선하고요. 단기 평균 비용 곡선하고요. 그거와 관련된 그림이 거기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수평축이 여기 Q 이렇게 돼 있고요.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최저점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됩니다.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 이제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최저점의 왼쪽에서 접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최저점은 여기인데 얘는요. 얘는 최저점에서 바로 접하게 돼요. U자 형태니까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얘는 최저점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SAC 원이다라는 건 이제 시설 규모가 K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데 지금 3개만 여기다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볼게요. 우리가 총비용에서 앞에서 총비용에서 원점에서 기울기를 평균 비용이라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한계 비용 곡선을 우리가 쫙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 최저점을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SMC1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SMC2 이렇게. 여기도 최저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그림에서 보면 QA일 때 QA가 어디입니까?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가 A거든요. A일 때 점점점점 밑에 내려 그린 거 있습니다. QA에서 살펴봤을 때 평균끼리 똑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과 단기 평균 비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QA에서 단기 평균 비용이 장기 평균 비용과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요때 한계 비용끼리도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쉽긴 해요. 그래서 SMC와 LMC가 이거가 성립하게 됩니다. 앞에 그림 잠깐 한번 가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한번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인 거 보이세요? 한계 마지널. 제가 지금 좀 정확하게 안 그랬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가만히 내려가면 여기에 이렇게 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여기 뭐 한계가 똑같은 거. 여기 잘못 그렸어요. 여기 원점에서 기울기 똑같은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 여기 맞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한계 비용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앞서서 본 것처럼 얘가 이렇게 해서 SMC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보시면 단기와 장기가 딱 접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에 나타내는 한계 비용도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그거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많이도 그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만나요. 점점점점점 해서 거기 보시면 QC라고 돼 있잖아요. QC에서 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평균끼리 똑같다니까? 이게 파란 색깔이 단기 평균 비용이고요. 이 검정 색깔이 장기 평균 비용입니다. 그래서 SAC와 LAC가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한계끼리도 똑같아, 여기에서. 그래서 SMC와 LMC가 똑같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두 개가 같습니다. 또 두 개가 이렇게 같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여기서는 여기가 평균인데 여기가 한계잖아. 그러니까 한계보다 평균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두 개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장기 한계 비용 곡선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점점점점 내려 그리면 여기에서 평균과 여기가 평균끼리 같고 한계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장기의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리면 여기를 지나고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 여기를 지나갑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를 어딘가 꺾어줘야겠죠. 지나가고 그 다음 여기를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이 거기 밑에 보시면 LMC 해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빨간 색깔로 했네요. LMC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9-10식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C점이 여기잖아.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모두가 다 같아집니다. QC에서는 평균끼리 같고 한계끼리 같은데 그 평균과 한계끼리 마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네.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나타내는 게 그 다음 276페이지 가보시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냐, 아니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냐,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냐, 그 그림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게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단기와 달리 장기에서는 시설 용량까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시설 용량까지 늘렸다 줄였다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을 감싸는 가장 최저의 비용으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게 U자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는 약간 왼쪽에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관통에 지나가는데 약간 뭔가 헐거운 느슨한 여력 버퍼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두는 게 최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 쉽게 와닿진 않는데 그림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 책에도 살짝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공부하시면서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보다 오른쪽에서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는 오른쪽에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규모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